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 금지입니다. 이번에는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에서 2025년 세 번째 직원 채용에 대한 지원 자격 및 연봉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 직원 채용 공고 볼게요. 입사 지원은 채용 사이트 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그 외 이메일 또는 방문 등은 불가합니다. 채용 분야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탈락 처리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개인 인적 사항, 이름, 생년월일, 전 직장명, 학교명 등을 관련 내용 작성 시 채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처리 기준은 맨 마지막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분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증명사진을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증명사진 및 제출 시 면접 전형 응시가 제한됩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대상으로 인천공항 운영서비스 임직원과 친인척,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인척 관계 여부를 확인하게 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 10월 2일 목요일부터 10월 16일 목요일 정오 12시까지입니다. 채용 일정을 보면은 공고 및 접수 25년 10월 2일에서 10월 16일 목요일 12시까지고 15일간 원서를 접수합니다. 채용 포털 인크루트 작포레 및 워크넷 등 복수 이상 사이트 내 채용 공고를 게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는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입사 지원서를 내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해서 지원서를 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인크루트나 작포리아 여기 들어가도 이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그 입사 지원서 내는 링크로 다 연결이 됩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올해 25년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개별 문자 메시지 통보를 합니다. 필기 전형은 온라인 인성 검사를 합니다. 25년 11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3일간 서류 전형 합격자의 하나의 별도 안내 예정이고 이거는 방문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면접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5년 11월 17일 월요일에서 20일 목요일 4일간에 진행이 되는데 합격자에 한해서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일정 날짜와 시간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줍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원래 12월 11일 목요일이며 개별 문자 메시지 통보로 해서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은 거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임용은 근로를 개시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 목요일입니다. 이거는 회사 지정병원에서 신체 검사 결과 확인 후 임용이 진행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12월 11일 날 나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신체 검사 건강검진에 관련된 신체 검사를 받아서 회사에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 1월 1일 목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채용 분야 및 선발 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뉘어집니다. 정규직 그리고 계약직으로 나뉘어지고요. 정규직에는 여객터미널 운영사업부 유실물관리소 운영지원직 바급 선발인은 1명입니다. 연봉은 약 3,700만원. 여기서 신입으로 들어오면 여기 바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냥 참조하시고요. 환경미화 운영그룹 시설물 환경미화 주관 같은 경우는 81명을 선발합니다. 연봉은 약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 운영그룹에서 시설물 환경미화 야간은 17명을 선발하는데 연봉이 약 4,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환경미화 운영그룹이라는 것은 지금 인천공항에 보면 터미널이 3개가 있죠. 여객터미널이 1이 있고 2가 있고 그리고 탑승동이 있는데 그 3개 포함해서 모든 지역을 이 환경미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자유무역지역 운영사업부라고 있죠. 여기에서 기계분야 유지관리, 시설유지, 직, 락업, 1명, 연봉은 3,400만 원입니다. 밑에 볼게요. 자유무역지역 운영사업부의 보안운영 3조 2교대, 보안방재직 바업 8명, 약 연봉은 3,900만 원입니다. 나머지도 여기 나와 있는 건축 분야, 소방 분야, 교통관리 해가지고 참조하시고요. 옆에 보시면은 연봉이 나와 있으니까 연봉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여객터미널 운영사업부의 여객시설 점검 업무 임용일부터 27년 1월 10일까지 이거 1명을 뽑는데 연봉은 3,7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번 신입을 뽑는 데에서 인원을 가장 많이 뽑는 데가 환경미화 운영그룹의 주간 81명, 그리고 야간 17명이죠.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운영사업부의 보안운영 3조 2교대 하는 데에 보안방재직에 8명이 인원을 많이 뽑는 데이고요. 나머지 전부 1명씩만 뽑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직무 및 근무 형태를 보면은 그러면 인원을 많이 뽑는 채용 분야 환경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이 나와 있는데 주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부대 근무 같은 경우는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5시 퇴근입니다. 그리고 교통센터는 8시에서 출근해서 5시 30분에 퇴근이고요. 여기 교통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면은 공항철도가 있는 데 있죠. 공항철도나 또는 각 지역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버스들이 다 운영하는 도착하고 출발하는 그런 곳 자체를 교통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환경미화죠. 그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는데 오전은 7시 출근해서 6시 30분에 퇴근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는 12시 30분 오후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마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직무 내용이 나와 있죠. 직무 내용을 보시면은 공항 시설물, 대합실, 화장실, 주차장, MRO 단지 등이고 환경미화 주관, 그리고 청소 장비 사용, 탑승 등 성별에 따른 미화 구분은 없습니다. 주 5일 근무제예요. 실제 환경미화 쪽에서 주 5일 근무하는 데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건축 분야를 한번 볼게요. 유지관리 1건 같은 경우는 1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요. 자유무역지역, MRO 단지,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 등을 수행을 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이 시설물이라든지 기계 분야 관심이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분야 6은 소방 분야, 7은 교통관리 등등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채용 분야 보안 운영 8, 여기는 3조 2교대로 주간에 9시부터 저녁 6시, 심야는 저녁 6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로 여기 보시면은 자유무역지역, MRO 단지 출입 통제 및 안내, 시설, 안전수찰 등등을 합니다. 주간, 심야, 휴무 6일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채용하는 분야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자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격 기준으로는 학력 및 전공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단 연령의 경우 근로개시일 기준 인천공항 운영서비스 정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환경미화직과 보안방재직 및 운영지원직 중 대형 버스 승무직,
셔틀버스 있죠, 운전은 정년이 만 65세입니다. 그래서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정년이 예를 들어 가지고 2년이나 3년 남았는데도 지원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가능합니다. 그 외 직구는 만 62세 196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 기준의 공통이 공고상하의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인천공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사규정 제21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임명 기간 내 등록이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임용 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일반적으로 이 정도 임용 기준 공통 사항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거예요.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 인사규정 제21조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검거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병력 의무자로서 병력 기피 사실이 있는 자나 등등 해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용이 금지된 자, 입사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당연히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은 채용이 안 되겠죠. 등등입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거형이 확정되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등 16번, 17번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별 세부 자격 기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물 환경미화 인원이 주간이 아까 80몇 명, 야간이 17명을 뽑았죠.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데 특별히 해당 업무 수행 가능자로만 인력 기준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실물 관리소 운영 여객터미널 사업부 채용 분야 1 같은 경우는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외국어 영역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중 택 1, 해와 가능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어학 성적 보유자여야 합니다. 영어는 토익 700점 이상, 토익 스피킹 130점 이상, 오픽, IM2 이상, 토플, IBT 80점 이상, 탭스 563점 이상, 뉴 탭스 304점 이상입니다. 일어는 JPT 700점 이상, JRPT NA 이상, 중국어는 신 HSK 5급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채용 분야 5에 건축 분야 유지관리 1건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 지역 운영사업부인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건축 분야 기사 자격증 보유자, 건축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건축 분야 경력 4년 이상, 건축 분야 등등 해가지고 취득 후 건축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보안에 아까 8번째가 인원을 8명으로 그래도 세 번째로 많이 뽑았죠.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 및 지정된 교육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한 명씩 뽑는 그 채용 분야에 대해서도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기본 요건이 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사항을 보겠습니다. 우대사항은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그리고 인천공항 운영서비스에 계약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정부 지자체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근무 경력자 등등입니다. 그리고 정책사항으로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여기서 가산점을 받는 게 있습니다. 서류 전형, 필기 전형에서 2% 가산점을 받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 또는 예정 또는 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로 가산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전형 절차 및 전형별 평가 방법,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신체 검사 있고요. 임용이 됩니다. 이런 절차로 여기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서류 전형으로 해서 받은 점수는 면접 전형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면접 전형은 독립적으로 면접 전형 100점을 해가지고 뽑게 됩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예비 합격자라고 여기 나와 있죠. 예비 합격자.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고득 점수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인력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채용 분야별로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서 한 명을 뽑는 데서 그러면은 거기는 3명을 예비 합격자로 뽑아 두겠죠. 선정해 두겠죠. 그래서 한 명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성적 순으로 그 다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서류 제출, 공동 제출 서류 그리고 우대사항 대상자이면은 예를 들면 비수도권 지역인지는 아까 2%의 가산점을 받잖아요. 그죠? 최종학교 졸업, 예정 또는 재학, 휴학, 증명서, 지역인지 확인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해당하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입력사항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면접 전형시 신원 확인용입니다. 서류 전형 합격한 자는 예를 들면 증명사진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방법은 주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제출 양식은 여기서 이게 200kg 미만, 200kg 미만으로 제출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자기 이 지금 상반신 증명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하려고 할 때 200kg가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출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사진의 용량을 줄이시면 됩니다. 줄이시는 것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안내가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유의사항, 필기 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시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응시자 얼굴이 사진과 달라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 전형 응시가 제한됩니다. 참조하시고요. 블라인드 채용 안내. 이 지금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에서 신입 직원을 모집하는 데에는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자기소개서 내 개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령, 출신 지역, 거주지, 학력, 그리고 전 직장명, 관련 내용,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난 이메일 주소라든지 등 기재 시 블라인드 채용 위반으로 내부 기준에 따라 채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라인드 채용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명, 입사 지원지 성명 기재란 외에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자기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입사 지원서에는 당연히 이름을 넣어야 되죠. 그러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넣으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 출신 지역, 거주지, 출신 지역 및 거주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출신지, 등록 기준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어떤 주된 거주지 등 이런 거를 자기소개서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가족관계, 혼인을 했는지, 출산을 했는지 등등도 나타내면 안 됩니다. 학교에 대해서도 학력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면 안 됩니다. 전 직장명에 대해서도 밝히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전 직장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한 경우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어느 전자에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TV를 만드는 데서 일을 했는데 라는 것은 전 직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분야를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자에서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별을 나타내서도 안 됩니다. 생년월일을 나타내서도 안 됩니다. 신체적 조건, 자신의 신체 조건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에 팔굽혀 펴기를 50개씩을 할 수 있고 잇몸 일으키기를 100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체력이 자기가 그 정도 된다는 것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한 경우도 안 됩니다.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연 1회 2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체 보험을 가입시켜줍니다. 직원, 배우자 및 자녀 대상 단체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거는 실제 거의 실비보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 포인트 지급합니다. 연 15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75만 원씩 지급해서 이 복지 포인트는 거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사 지원으로 월 11만 원 상당의 식대 지급됩니다. 휴양시설, 직원 전용 휴양시설 및 각종 혜택 제공이 되는데 보통은 본인이 반 부담하고 회사에서 반 하프 정도 부담해 줍니다.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해 드립니다. 기타 복리후생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잘 읽어보시고요.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채용 분야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탈락 처리됩니다. 상기 일정은 인천공항 운영서비스상에 따라 좀 변경될 수 있겠죠.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대적용되며 내부 규정 및 방침에 의거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향후 공항 운영 사정에 따라 업무 분야가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직원 채용,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처리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내 개인 인적 사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채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처리 위반 사항 안내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명을 보면은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름을 기재한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이름은 자기소개서 저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도 예시로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관계로 보시면은 저희 가족 모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고 안 된다는 겁니다. 등등 참조하시고 전 직장명도 저는 삼성전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였으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했는지를 나타내고 싶으면 저는 TV를 만드는 데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참조입니다. 뭐 가능한 한 그런 것도 안 넣는 것이 블라인드 처리하는 데 위반상으로 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대를 졸업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형인 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등등으로 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 넣으시면 안 되고 신체적 조건, 종교를 암시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주말에 주로 교회 예배 후 매일 새벽 불공을 드리며 항상 미사를 드리며 이런 어구를 넣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지원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금 불합격 금지였습니다.